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와 중국 지수의 상관관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중국 지수 폭락도 있었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참가자들은 이 미중 무역 전쟁 추이와 또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한 애플의 주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시사하는 바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상해 종합지수의 지난 3개월 기준 상관관계 지수가 지난달 11일 이후에 0.9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상해 종합지수와 코스피 상관관계는 0.2에서 0.5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것이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지수는 2%와 2.5%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죠. 이 중국 증시 밸류에이션, 사실 이미 무역 전쟁 충격을 반영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백악관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상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다시 충격에 휩싸인 겁니다. 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추가 2천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 제시했었던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미 발효된 340억 달러, 여기다가 추가로 부과할 예정인 160억 원 달러 어치에다가 이것까지 더하게 되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하고 있는 절반가량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다가 미국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상 카드를 더 갖고 하려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압박을 더 가해야 할 때라고 느끼고 있다면서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중국장과 홍콩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어제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1조 원에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중국도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에 그쳤을 뿐 구체적인 어떤 카드와 대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중국은 무역 전쟁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원칙을 고순하고 있지만 중국의 존엄과 중국인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반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팡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 얼마 전에 이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우려감을 딛고 애플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비수기에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폰 판매량은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긴 했는데요. 아이폰 자체 요즘 워낙 고가입니다. 아이폰 X 판매로 인해서 고가인 이 S 판매로 인해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이 워낙 많고 애플의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가 되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 애플 실적 악화가 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미국의 대중국 강경 대응이 더 불을 지피지 않겠느냐는 우려감도 있었습니다. 또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애플의 실적은 더 악화가 되게 되면 팡기업들에 대한 우려감도 증폭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 우려감을 딛고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다가 애플은 꿈의 시총인 1조 달러 고지에 최초로 올랐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13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1조 달러까지 가게 됐느냐? 이거는 실적뿐만은 아닙니다. 이는 애플의 깜짝 실적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통 큰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 덕분인데요. 2분기 순이익이 115억 달러였는데 애플이 2분기에 자사주와 배당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200억 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적보다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주는 기업,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업일 수밖에 없겠죠. 증권가에서도 업황 자체라기보다는 애플의 성장 전략이나 또 차별화된 경영 전략이 주가와 시총에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주주 가치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거 우리 기업들에게서는 쉽게 찾기 힘들었던 좀 통 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시 애플의 실적 얘기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적어도 미국 기업만큼은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미국 기업은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미중 무역 갈등이 극단으로는 치닫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애플 실적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꺼낼 가난 카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어제 지수가 폭락한 이후에 오늘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를 대폭 절하 고시했습니다. 여전히 환율 카드를 쓰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은 달러와 위안 기준 환율을 전장 대비 0.56% 올린 6.832위안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안화의 가치를 달러와 대비 0.56% 내렸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해 5월 31일 이후 약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린 건데요. 이처럼 중국 정부가 여전히 환율 카드를 좀 만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 관계는 여전히 좀 남아는 있습니다. 사실 2천억 달러 미국이 관세 대상 품목하는 것들의 이 상당수가 미국인들의 실생활 용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관세 부과 영향으로 원가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는 트럼프 정책 방향과는 상당히 어긋나죠. 이 때문에 미국도 길게 이를 끌고 가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 대표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 고심하면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미중 무역정국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미국 측이 제안한 방안은 관세이나 미국산 수입품 확대 업종 다양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 부과, 기술 이전 판단 기준 변화, 첨단 산업 보조금 축소 등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미국 기술과 지적재산권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금융업과 소프트웨어업 같은 미국의 강점이 있는 분야의 문을 열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베이다이허 회의가 8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무역 분쟁이 주요 논의 사항인데요. 무역 갈등이 장기화가 될지 언제까지 갑작스럽게 충격을 줄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 변화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2분기 어닝 피크 시즌인데요. CJ 오쇼핑이나 제일제당, CJ E&M과 같은 CJ 계열사들과 카카오, 삼성화재, NHN 엔터테인먼트 등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또 8일은 16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공청회 마감일인데요. 지난달 30일 예정이었던 관세 인상 정책이 공청회 지연으로 8일로 연기됐습니다. 역시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람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주말에도 펄펄 끓는 이 더위가 이어지겠죠. 기록적인 폭염도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덧 물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어느덧 8월이 됐듯이 어느덧 가을이 되어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